문재인 대통령이 사흘간의 모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으로 많은 뒷얘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조문도 조화도 받지 않겠다고 한 문 대통령. 그러나 야당 대표들의 조문만큼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반목하고 비판하던 야당 대표들과 문 대통령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야당 대표들도요, 진심으로 문 대통령을 위로하면서 삼가 조의를 표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억이 났습니다. 문 대통령도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드님을 반듯하게 잘 키우시고 대통령까지 이루시게 한 훌륭한 어머니셨다. 애통한 심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위로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위로 말씀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요, 조의문을 보내기도 했고요. 한 국회의원은 대통령 모친이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큰 선물을 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국회의원은요, 모친상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겨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첫 현직 대통령 모친상이 남긴 뒷이야기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어머님에 대한 발인을 끝내고 이제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는 않고 차분히 있었는데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좀 대외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방 준비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김태일 기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정치권이 조금은 정쟁에서 좀 한 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도화선이 됐어요.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또 발끈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SNS에 남긴 글인데요. 예. 이 노년의 어머니를 아들이 근처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까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어머님이 연로하신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척에 모시지 않고 그냥 어머님을 부산에 뒀냐 하는 의미로 이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이 재작년에 고 강한옥 여사가 하는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성당과 동네 천지가 다 아는 사람이고 내 인생이 여기 있어서 다른 데 가면 나는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보면 이 문 대통령이 근처에 모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어머님 뜻에 따라서 좀 편안하게 계시도록 배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민 의원의 SNS 글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민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유기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이 국민들 모두가 추모하고 위로하고 자기 당 대표까지 조문하는데 이런 글을 올린다, 직업의식도 없다면서 끝에 이 XX를 붙였는데, 이 XX가 뭐 해석하기에 논란이 될까 봐 XX는 인간을 의미한다라는 설명을 달기도 했고요. 또 네티즌들도 선을 넘었다, 인륜을 벗어난 정치다, 비판할 때 하더라도 애도 기간만큼은 자제하는 게 이 동방의 예의다, 이런 글로 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이 그런 비판까지 좀 했다. 민경욱 의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KBS 기자 출신이죠. 사실관계를 쉽게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기자, 저널리스트였는데 2017년에 이렇게 얘기한 내용을 왜 기억을 못했을까?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일까? 어쨌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불효자인 것처럼, 그래서 노무를 모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아마 여당 의원들에게는 전달이 됐던 모양입니다. 홍문종 우리 공화당 대표도 어제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조문을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어요. 뭐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 조문을 가서 이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 예.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상 가서 진상만 부리고 온 꼴이라며 상식선에서 살자는 비판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예. 이에 우리 공화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아픔을 이해해달라고 한 것은 슬픔을 나누자는 취지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홍문종 대표도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얘기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쓴소리 많이 들으셨죠? 네, 뭐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면 복권 이런 얘기를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대통령님 참 어려우시니까
과거에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 박근혜 대통령 책상도 넣어드리고 있고 또 병원도 보내드리고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면복권이라는 말씀을 직접 더 얘기는 하진 않았고요. 제가 이제 사면복권 얘기를 하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박근혜 변수를 던지려고 일부러 꺼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요.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거를 첫 번째 화두로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를 건드리면 나오는 그런 얘기. 네, 홍 대표도 방금 들으셨다시피 라디오 프로에서 사면 복권을 본인이 직접 먼저 꺼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 조의를 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갖고 이제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말을 드리게 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본인을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었다. 본인은 국회의장이나 총리, 여당 원내대표를 만나도 늘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홍문종 공동대표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을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본 김에 당의 최대 핵심 사안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또 충분히 꺼낼 수 있다. 이런 또 옹호론도 좀 있긴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나 우리 한국 전통사회의 유교적 가치하에서 특히 이제 상을 당했을 때는 그 상당한 분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뭐 좋은 말만 하지 나쁜 말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상가 가서는 건배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상가라는 게 어떤 유족들의 아픔들을 좀 위로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특히 우리나라 정치국 같은 경우는 상가 정치라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아주 얼어붙었던 전국이 사실 어떤 문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좀 풀리거라든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이번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강한홍 여사가 이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하는 것들이 예. 여야 정치권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뭔가 통합과 화합의 어떤 장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저는 참 민경욱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너무 가벼운 처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모친들을 모셔보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 정말 효자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머님이 문 대통령 어렵게 굉장히 키웠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남편 잃고 난 다음에 본인이 연탄 장사 모든 장사를 다 하고 나중에는 암표까지 팔라고 사실은 부상령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만큼 그 큰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모친이 모든 걸 헌신을 했거든요. 또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어머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효심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유족 가슴에 굉장히 못을 박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 예. 그래도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슬픈 상황에서 또 이것 자체를 또 정치인들이 왜 옆에다 모시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한마디로 자기나 잘하지라는 이야기밖에 솔직히 나오지 않거든요. 예. 저는 좀 정치인들이 인륜과 도덕 좀 이런 기본은 좀 지켰으면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인들 보면서 가장 아쉬운 게 이제 품격의 정치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물론 이런 오개티는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 야당 대표들의 조문을 받아준 문재인 대통령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은 사실 상이라고 하는 안 좋은 상황에서 맞이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들이 악수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네. 그래서 자, 이걸 계기로 앞으로 이 대통령과 여야 정치 뭔가 대화가 좀 복원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물론 이런 오개티는 있습니다만 이건 뭐 그냥 오개티에 불과한 거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여야 관계라든지 또 청와대와 야당 대표들 간의 관계, 정치의 복원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예.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례식장에 전직 대통령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다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유독 트럼프 대통령만 오지 않고 부인 멜라니아 여사만 보냈죠. 예. 왜냐하면 유족 측에서 원치 않는다는 뭐 이야기도 있었고. 참 그런 걸 보면 어떤 면에서 뭐 이번의 모습은 그래도 이 정말 여야 대표들이 또 대통령과 전혀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예. 다들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악수하고 또 하는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대를 가지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정기국회도 지금 열려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문 대통령 우리가 조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 유족 측에서 이제 답례를 또 보내죠. 뭐 여러 가지 문자나 뭐 등등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좀 청와대를 이번에 답례 차원에서 이번에 조문 오셨던 여야 대표들 좀 불러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어떨까. 이거 하나의 계기가 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뭔가 그래도 이 어떤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북한에서도 조의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계기로 해서 좀 청와대에서 이런 여야 대표들이 좀 모여서 한번 대화하는 장을 나눈다면 정말 문 대통령 어머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예. 기대를 솔직히 해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떠나면서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고 왔다. 물론 다른 맥락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가의 정치라고 이현종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 정치가 좀 복원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으로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어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 긍정하는 부분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지금 높게 나타났거든요. 48.5% 대 48.3%였는데 조국 전 장관 이 사태를 겪으면서 항상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적인 의견이 항상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역전됐는데 이 이해원 의원의 그 발언도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큰 선물을 줬다라는 이 발언도 이렇게 같이 좀 합쳐보면 이번에 모친상을 당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당 대표와 손을 잡고 조문을 허용하고 북한에서 조의문이 오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지켜봤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을 끼치지 않나 싶고 또 이제 이번 그 모친상을 계기로 이제 그동안 실종됐던 협치 그다음에 대화의 정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하락세로 가던 문재인 대통령 또 여당의 지지율이 반전을 한 그 이유들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여기에 굳이 또 플러스를 하자면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헛발질, 앞서 이제 오게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좀 오게티와 같은 그런 좀 잘못된 뭐 막말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실수들 그런 것도 가미가 된 거죠. 그렇죠. 뭐 결국 이제 어떤 목표점을 상실하다 보니까 결국 또 자신들의 어떤 이 능력이 나온 거죠. 또 최근에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상장을 준다든지 뭐 등등을 했고 또 좀 최근에 또 1호 영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떤 얼그러졌지 않습니까?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취소를 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이게 많이 또 이게 지지가 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의 시간으로 돌아왔거든요. 제가 막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밖에 있는 공격의 호재가 있을 때는 사실 이건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온전히 정말 자유한국당의 내부적 정치력 이걸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딱 까놓고 보니까 그동안 많은 실수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떤 면에서 이거를 좀 느낀다면 사실 자유한국당도 좀 내부 각성을 좀 해야겠죠. 반사이익으로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자기 실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잇따른 실수들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됐을 것이다. 알겠습니다.